네, 안녕하세요. 와니와니의 하창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수전택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 또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멤버십 가입 많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양봉이 나왔어야 되는 자리인데 아쉽게도 좀 음봉이 나왔습니다. 어제 이제 양봉이 꼭 나와줘야 되는 자리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21선 정도까지는 최소 조정이 나온다고 보는 게 맞고요. 사실 조금 더 이제 조정이 나온다면은 요 밑에 라인까지도 다시 한번 뺄 가능성을 봐야 됩니다. 이게 뭐 이 기업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차트적으로 이렇게 61선에서 저항을 한번 맞으면 상승전 가격 라인 때까지 빠지면서 이 위에 있는 이평선들의 이제 저점을 좀 낮추게 돼요. 낮추는 그런 흐름들이 나오는데 그런 움직임은 이제 넷마블이랑 네오이즈에서도 많이 보실 수가 있어요. 보시면은 뭐 넷마블 같은 경우도 여기 이제 네오이즈가 조금 더 맞을 것 같긴 한데 네오이즈로 좀 볼게요. 자, 네오이즈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제 60선에서 이렇게 얻어맞고 다시 한번 여기 보시면 딱 비슷해요. 이 바닥에서 이렇게 한 좀 올랐거든요. 바닥에서 좀 올라줬죠. 2800원부터 23,000원 정도까지면 또 10몇 프로가 올랐어요. 그래서 비슷합니다. 수젠텍의 흐름과 비슷하게 한 10에서 15% 정도 올라가다가 60선을 얻어맞고 다시 한번 그 전 라인 때까지 전 라인 때 근처까지 빠졌다가 이제 이평선을 수렴을 시키는 거죠. 수렴을 시키고 거기서부터 이제 다시 완전하게 이제 이 60선이 위에서 있는 거에서 뚫고 가는 정배열이 아니라 아래서 만나가지고 가면서 이제 다시 한번 120선까지 이격을 좀 좁혀나가는 그런 움직임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이 왜 조정이 나오느냐에 대해서 좀 궁금증이 많이 있으실 텐데 뭐 어제도 굉장히 좀 길게 말씀을 드렸죠. 사실 뭐 어제는 뭐 이제 따로 영상을 수젠텍은 꺼내서 좀 찍었어야 되는데 제가 일정이 좀 많다 보니까 어제는 수젠텍 이 영상방에서 얘기하고 제가 이제 좀 뭐 오늘 방송 스케줄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런 것도 좀 준비하느라 영상을 따로 뭐 이렇게 막 찍지는 못했는데 어쨌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 뭐 단기적으로 이제 워킹데이 기준으로 주담이랑 통화를 했을 때 이제 날짜 계산이 한번 잘못돼서 정보 전달이 조금 잘못됐었고 그 다음에 이제 워킹데이라고 얘기를 안 했었는데 주총에서 또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면은 사실 이제 휴마시스가 그 부분 덕분에 좀 한번 슈팅이 나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그 부분을 노리고 오신 분들도 꽤 있을 거예요. 왜냐면 진단키트에 투자하고 계신 분들은 그 안에서 정보들이 돌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쪽에 좀 관심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쪽을 보고 들어온 것도 있는데 이제 워킹데이 기준으로 하면은 이게 굉장히 또 딜레이가 돼요. 그러니까 수젠텍을 투자하고 계신 분들이 제일 답답할 게 뭐냐면은 뭐 저도 이거를 분석하는 사람 입장으로서도 좀 답답한 게 뭐냐면 항상 시간이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항상 오래 걸린다라는 거예요. 물론 기업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시간이 좀 더 플러스가 되거나 마이너스가 될 수는 있어요. 물론 그렇게 될 수는 있는데 우리가 조금 답답한 거는 그러한 부분들이 사실 조금 더 이제 애초에 요런 부분에서 뭐 워킹데이 기준이다 요런 것들이 좀 더 얘기가 있었으면 좀 더 마음이 더 편했을 텐데 이게 뭐 지나고 나다 보니까 또 이런 기준이 나오다 보니까 물론 주총에서도 뭐 이제 다 법정 기한을 다 채우고 나오는 경우는 드물다라고 얘기를 했고 뭐 워낙 그 이제 데이터나 이런 거에 자신이 있다 보니까 안 되지 않을 거다라는 그런 뭐 확신은 보여줬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가 생각했을 때도 뭐 CE 인증 받고 한 제품이 국내 식약처에서 승인을 못 받는다라는 것 자체가 조금 사실은 물음표가 생기는 거죠. 왜냐면은 뭐 CE 인증을 받으면 FDA도 받을 수 있어야 정상인 거고 물론 각각의 기준점이 다를 거예요. 다르겠지만 그 어쨌든 뭐 유럽이 바보가 아니잖아요. 유럽이 CE 인증이 바보가 아닌데
거기에 기준점이 결코 뭐 우리나라라든지 뭐 FDA도 마찬가지고 크게는 그렇게 차이가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거는 제품으로 사용을 하는 거다 보니까 그거는 한 군데에서 통과가 되면 일반적으로 다른 데선 무난하게 되는 게 사실 뭐 맞는 스타일이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그것도 이제 FDA랑 CE 같은 경우는 워낙 이제 하이클래스 쪽에 있잖아요, 인증이. 그러다 보니까 그쪽이 되면은 사실 국내 인증은 따라서 좀 같이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지 않나라고 보고 있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답답한 거는 재료는 다 어느 정도 알고 있는데 그게 이제 언제 나오느냐가 좀 중요한 상황이잖아요. 게다가 워낙 오랫동안 이 주가가 많이 눌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사실 좀 부담감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래서 그런 단기적인 매매를 좀 노리고 들어온 물량들도 아무래도 약간의 좀 차익 실현 매물들 어쨌든 저점에서 잡았으면은 지금 한 10에서 15% 정도는 수익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약간의 이런 차익 실현도 나올 수가 있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일단은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요. 바뀐 거는 없습니다. 아직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좋은 우리가 정말 이 기업의 부양이 많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중요한 이벤트들이 아직 오픈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다 오픈을 하는 걸 봐야 되는 게 맞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결국에는 뭐 인증이 왜 오래 걸리고 왜 중요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잖아요. 결국에는 지금은 홈키트라든지 아니면 항원 FDA라든지 그게 뭐 예전에도 마찬가지지만 결국엔 실적에 엄청나게 큰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요인이거든요. 왜냐면은 홈키트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FDA, EUA도 마찬가지고 그게 진행이 됐을 때 분명 실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대기 물량들이라든지 이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나오게 됐을 때 당연히 기업의 실적이면 실적 그리고 그 가시화면 가시화 이런 쪽으로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답답하고 힘들어도 버텨야 되는 게 맞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겠고 그다음에 이제 결핵이나 이런 부분들은 사실상 그거를 그렇게 막 질질 막 몇 개월씩 끌 수 있는 부분의 문제가 아니에요. 성질이 아닙니다. 왜냐면 합자도 됐고 어쨌든 진행을 해야 되잖아요. 뭐 임상도 하고 뭐 진행을 할 건데 그런 부분에서 어느 정도 이런 에러에 대해서 결과가 나와줘야 그것도 이제 진행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뭐 이 같이 하는 회사들끼리 이 정리도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사실 일을 추진한다라는 게 말이 안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진행은 너무 그렇게 오래 질질 끌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 우리 결핵 사실 2년 전부터 얘기가 있었던 그런 상황인데 지금 조금 더 그 부분에 대해서 인내를 가질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에로라든지 뭐 FA, EUA라든지 결국엔 그런 것들이 뭐 2, 3개월 이내에는 다 오픈이 되겠죠. 어느 정도는 오픈이 될 겁니다. 뭐 중앙체 같은 경우는 사실 물음표가 좀 생기긴 하죠. 만약에 지금 항원처럼 또 이렇게 시간이 걸린다고 한다면은 무조건적으로 뭐 3개월 뒤에 나온다라고 당연히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뭐 워킹데이로 하더라도 항원은 나올 것이고 여러 가지 부분들이 조금씩 지연이 되거나 약간의 시간이 더 필요한 상황이 됐을 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지금 이평선의 그런 움직임으로 보더라도 사실은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한 것도 사실이기는 해요. 왜냐면 이게 이격이 짧아 보이지만 이게 무려 50% 정도가 차이가 나거든요. 지금 52%나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 이격이 너무 벌어지면 이게 그러니까 좁아져야 돼요. 이 네오이즈나 액플런 이런 것들 다 보시면은 결과적으로 요것도 보시면 요 이격이 좁혀들면서 주가가 바뀌었죠. 넷마블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이격이 좁혀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급등이 나오더라도 빠르게 좀 차익 실현 매물에서 좀 눌리는 부분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게 좀 추세가 바뀌려면은 결과적으로는 이게 이제 크로스가 되면서 이걸 좁혀줘야 된다는 거죠. 물론 이게 연달아 이 크로스가 나오는 경우도 배제할 수는 없어요. 왜? 이게 넓으면은. 그렇죠? 그래서 보통 턴어라운드 되는 거 보시면 크로스가 굉장히 좁고, 그 다음에 이제 정배열이 유지가 되면서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거죠. 물론 그 다음에 이제 주가의 흐름이라든지 이평선의 움직임들은 당연히 뭐 영향을 미치겠지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코로나 확진자에 대해서도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코로나 확진자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자, 요 보면은 코로나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그거부터 좀 볼게요. 코로나 확진자 수를 봐야 되는데 여러분들 코로나 확진자 수가 뭐 엄청납니다. 지금 국내도 494명까지 늘어난 상황이고 세계적인 흐름을 보세요. 결국엔 70만이 넘었습니다, 여러분들. 이 70만은 지금 거의 최대치 아닌가요? 최대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계속 봤을 때 70만 명이 나온 거는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분을 왜 매일매일 체크를 해야 되냐면은 얼마 전까지 분명 백신이 유통이 되거나 하면서 30만까지 줄어들었어요. 줄어들었고 지금 다시 이제 70만까지 올라왔고 최초죠. 60만까지 올랐다가 70만까지 올라왔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확인을 했던 게 뭐 이스라엘이나 이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체크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분명 이틀 전에도 코로나 재확산에 대한 그런 우려로 증시가 출렁거렸어요. 하지만 그러한 일이 발생이 됐을 때 뭐 실질적으로 예전처럼 코로나 진단키트라든지 백신이라든지 치료제에 관련된 종목군들이 전혀 움직이지 못했거든요. 근데 비대면 종목군들은 움직이고 있어요. 제지주들이 움직인 게 뭐 쿠팡이라든지 마켓컬리 관련된 그런 이슈 덕분에 올라간 거일 수도 있지만 제가 봤을 땐 절대적으로 이 확진자가 늘어나면 당연히 배송도 늘어나고 배송이 늘어나면 골판지 수요가 늘어나고 골판지 수요가 늘어나는데 뭐 이제 대형 지진이나 이런 거에 화재 발생이 돼가지고 공급량 부족은 계속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는 이런 상황들이 연이어지면서 주가로 좀 시세가 나왔다라고 보거든요. 근데 진단키트나 이런 애들은 여전히 외면당하고 있고 소외당하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코로나가 줄어든다라고 얘기를 하고 백신이라는 그런 부분들이 나왔기 때문에 뭐 진단키트 사용을 안 한다 라고 해서 사실 뺀 거잖아요, 작년 2분기부터. 근데 지금 확진자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늘어났습니다. 그게 팩트예요. 근데 언제까지 물론 희망사항일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땐 희망사항인 것 같은데 코로나가 뭐 백신 나오면 무조건 끝났다, 지금 끝나지 않았잖아요. 오히려 더 확산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 부분에서 사람들이 이제 인식이 좀 바뀔 때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렇게 70만 이렇게 나오면은 뉴스는 그래도 좀 객관적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코로나 재확산, 뭐 봉쇄 요런 얘기들이 계속 나온다면은 시장의 분명 주력 테마로 다시 한번 부각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게 단순히 테마로 보기에는 어려운 게 뭐 진단키트 실적 안 좋은 거 모르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은 좀 긍정적인 부분으로 갈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지금 변이 바이러스 무섭게 확산, 남미 코로나 사태 후 최악 뭐 이런 얘기들이 계속 있고요. 그러니까 남미 코로나가 계속적으로 좀 심각한 거죠. 지금 이거 보시면 다른 브라질발 이것도 코로나19 기사인데 지금 남미 브라질 변이 바이러스 심각 연일 최다 기록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와요. 그 다음에 봉쇄 얘기 계속 나오고 있고요. 봉쇄 얘기가 나오면서 지금 뭐 이제 오늘장에서는 미국이 뭐 이 지표가 긍정적으로 나오면서 또 경기 회복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요즘 증시는 코에 걸면 코골이고 귀에 걸면 귀골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단순한 부분만 보시면 안 되고 어쨌든 지금 이 또 봉쇄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유럽들 굉장히 좀 심각하죠. 심각한 흐름이 유지가 되고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이 있고 지금 파우치가 이제 브라질 코로나 상황 우려 지원 방향 모색 중.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굉장히 앤서니 파우치도 소장도 굉장히 좀 영향력이 있으신 분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요게 심각한 상황이다. 백신이라든지 물론 이스라엘의 경우로 봤을 때 확실히 좀 줄어들긴 줄어든 것 같아요. 줄어든 거긴 한데 그 흐름을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이게 검사 수가 줄어서 그런 건지 정말 집단 면역이 일어나서 그런 건지 그런 것들을 좀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경고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가 기존의 바이러스보다 우세해졌다. 근본적으로 새로운 팬데믹 속에 살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근데 아이러니한 게 이렇게 코로나 상황이 심각한데 여전히 뭐 항공 관련된 종목군들은
보세요. 보잉이나 요런 회사들은 여전히 주가가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이 되게 아이러니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약간의 희망이 주가로 반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실상은 아닌데 이 희망을 물론 당연히 우리 오랫동안 여행 못 가고 했기 때문에 희망이 있죠. 그 부분들이 조금은 그냥 주가에 반영이 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하고 싶으니까 그런 부분이고, 뭐 백신에 대한 이런 속도에 대한 얘기들도 있습니다. 27개국 EU 정상들 회의 코로나19 백신 논의해서 백신에 대한 그런 얘기들, 그리고 엄격한 봉쇄 조치를 취하게 됐다라는 부분들, 지금 3개월 동안에 겨우 5%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뭐 제가 오늘은 그 기사들을 안 갖고 오긴 했지만 아마 아실 거예요. 변이가 백신을 무용지물로 하는 것들이 지금 있잖아요. 남아공부터 시작을 해서. 그리고 변이는 2주마다 바뀌고 있고, 예전에 이제 확진자가 늘어나는 제가 이제 비교를 했었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좀비 영화로 예를 들었어요.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왜 그랬냐면은, 예를 들어서 좀비 영화들 보시면 처음에는 좀비가 한 명씩 막 이렇게 물고 다니는데, 그게 이제 두 명씩 뛰어다니고 네 명씩 뛰어다니고 여덟 명씩 뛰어다니고 하면서 이게 정말 어마어마한 거의 좀비 군단으로 바뀌잖아요. 물론 코로나가 그런 좀비 영화랑은 당연히 차이가 있겠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루에 70만 명이 걸려 있다라는 건 이거 확진을 받은 거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이 확진을 받기 전까지 정말 손 잘 씻고 정말 마스크 하루 종일 쓰고 있고 사람들과 거리두기를 잘 하고 있었다면은 뭐 전파를 안 시켰겠지만 분명 그러지 않았을 거란 말이죠. 우리나라가 굉장히 그걸 잘하는 편이지만 우리나라처럼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분명 이제 해외에서는 마스크 안 쓰려고 하는 그런 얘기들이 많이 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서 분명 이게 쉽지 않을 거란 말이죠. 그럼 그 사람들이 만약에 그 사람 중에서 10%만 7만 명만 7만 명이라도 제대로 10% 정도만이라도 제대로 방역 대책을 안 했다. 그 준수를 안 했다라고 10% 정도는 안 할 수가 있잖아요. 왜냐면 전 세계적이니까. 그렇게만 해도 7만 명이 확진 검사를 받을 때까지 과연 얼마만큼의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이거를 또 했을까요? 그런 생각을 해보시면은 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아이러니한 게 지금 백신은 그래도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치료제도 지금 사실은 별로 얘기가 별로 없어요. 치료제 뭐 셀트리온의 이제 레키로나 쪽이랑 종근당은 좀 지금 아쉬운 상황으로 됐지만 어쨌든 그런 백신 그 치료제 부분에서도 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인도가 또 굉장히 심각합니다. 지금 보시면은 인도가 영국 지사사 이 아스트라제네카 개발한 코로나19 인도 공장 생산 물량을 일시 중단했다. 자국의 코로나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뭐 남 주고 자시고 할 그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좋지 않은 거죠. 코로나 확진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 새로운 형태의 코로나 이중 바이러스까지 발견이 되면서 대유행이 우려되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백신에 대한 수요는 당연히 늘어나는 거고, 이런 상황인데 진단키트가 정말 지속적으로 수요가 안 늘어날까라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뭐 시젠이나 엑세스바이오 이런 애들은 지속적으로 실적이 좋아지고 있잖아요. 물론 수젠텍도 늘어야겠죠. 지금 뭐 피오나 이런 것들 마무리 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그런 쪽에서 이 수젠텍도 뭐 이제 영업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가면 갈수록 유통 라인들이 생기고 했으니까 더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트리거가 될 수 있는 게 이런 FDA 인증이라든지 그런 부분이겠죠, 당연히.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기대를 해볼 필요가 좀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 어쨌든 이런 이 업황 사이클이 더 좋아지게 됐을 때 이제 수젠텍이 항원 대응이 좀 늦어서 좀 한번 박살이 나긴 했는데 이제는 라인업이 다 되어 있으니까 지난번과 같은 그런 대유행이 온다면 그 부분에서 약간의 그 분명 기회를 좀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4차 팬데믹에 대한 얘기들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었어요. 이제 코로나 4차 팬데믹 같은 경우는, 그리고 이제 코로나 대유행은
3월 달부터 4월 달에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얘기도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런 얘기이기 때문에 그렇고, 지금 뭐 여전히 여행이라든지 이런 것들 뭐 굉장히 많은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휴양객이라든지 요거 보시면은 요런 기사들도 우리가 눈여겨봐야 돼요. 지금 아이고 잘못 눌렀는데, 이 보시면은 요거 일단은 멈춰놓고, 자 보시면은 자체 권고에도 미 공항 이용객 최고치 4차 유행 갈림길 경고. 지금 보시면 이게 보세요, 이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당연히 이 사람들도 움직여야 될 일들이 있으니까 했겠지만 이런 부분에서 그냥 한다라는 거예요. 지금 분위기가.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방심을 하게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백신이랑 치료제가 이제 있으니까 뭐 괜찮을 거야라고 생각을 하는 건데, 실상 아까 이제 확진자 수를 봤을 때 이게 그냥 그런 상황이다, 백신 치료제가 있으니까 괜찮아라고 하고 넘길 상황인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늘어났는데 70만 처음 보시지 않나요? 진짜 이 정말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인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과연 이렇게 됐을 때 정말 진짜 진단키트가 끝난 건가 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런 그 업황이 유지가 되고 있다 보니까 코로나에 대한 우호적인 상황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게다가 지금 이제 오늘 또 PCL을 보시면서 굉장히 또 속을 쓰리신 분들도 많을 텐데, 결국엔 PCL도 진단에다가 지금 의료기기가 플러스 알파로 붙어가지고 지금 날아다니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분명 이제 뭐 각각의 다른 이 수젠뿐만 아니라 다른 애들도 각각의 모멘텀이 있습니다. PCL은 보다 빨리 반영이 된 거고, 그런 이제 좀 인식이 빨리 바뀌면서 추가적으로 좀 붙은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수젠텍도 수젠텍만의 그 파이프라인들이 있잖아요. PCL은 PCL만의 이런 파이프라인이 있는 거고, 수젠텍은 수젠텍만의 파이프라인이 있어요. 그리고 결핵 알러지 치매 정말 크고, 그때 이제 수젠텍에서 나왔던 보고서들 기준으로 하더라도 시장 규모가 21조나 됩니다. 합하게 됐을 때. 그러다 보니까 그게 크고, 그다음에 뭐 수젠텍 같은 경우는 또 이제 암 관련 부분에서 그게 이제 사업 보고서나 요런 데 나올 정도면은 어느 정도는 라인업이 거의 다 되어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물론 그게 이제 가셔야 되고 협의하고 하는데 당연히 시간 걸리겠죠. 왜 결핵 다 되어 있고 합쳐돼 있는데도 시간이 걸리는 것처럼, 거기도 이제 그런 뭐 이제 뭐 MOU를 할 건지 아니면은 뭐 이제 라이센싱 아웃 쪽으로 할 건지 뭐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해볼 거 아니에요. 그리고 뭐 기술도 한번 해볼 거고 어떤 거 진단할 건지 뭐 그런 것들도 있고, 또 이제 뭐 여러 업체들이랑도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분명 그것도 뭐 이제 너무 오래 걸리지 않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너무 오래 걸리지 않은 기간에 뭐 적어도 반년 이내에는 좀 어느 정도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가시화가 전혀 그럴 정도도 아니면은 사실 지금 단계에서 얘기가 나오기가 참 애매한 부분이거든요. 왜냐하면 뭐 치매처럼 지금 뭐 임상을 뭐 이렇게 국제과제를 하고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근데 그게 어쨌든 얘기가 나왔다라는 거는 그래도 어느 정도는 뭔가 해볼 만한 기업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어딘지는 당연히 모르죠. 당연히 그건 우리가 또 시간을 가지고 접근을 해봐야 되는 거겠지만, 어쨌든 지금 그 두 가지 결핵과 알러지만 해도 사실 대단한 건데 거기다 치매까지 붙어서 기대가 더 되는데, 시간이 지나면 이제 암 관련된 부분들, 그리고 제가 저번에 한번 체외진단 시장에 대한 성장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체외진단 시장은 굉장히 성장성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서 기술력을 보여준 수젠텍이 과연 얼마나 성장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뭐 각자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뭐 그런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약간 뭐 이게 비유가 맞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결국에는 뭐 브레이브걸스 같은 경우도 요번에 다시 롤린이 대박이 나면서 유명해졌고 이제는 뭘 하든지 간에 이슈가 될 거예요. 그런 것처럼 수젠텍이라는 기업도 예전에는 유통 라인도 없고 그냥 기술력은 좋았지만 남들은 모르는 그런 회사였는데, 요번에 코로나19라는 그 이제 이벤트로 얘네가 가지고 있는 기술력이 얼마나 좀 뛰어나고, 이제 그런 것들, 뭐 물론 영업적인 부분에선 당연히 뭐 해본 적도 없을 것이고 뭐 인력도 부족할 것이고 뭐 그런 부분들이 있겠죠. 물론 다른 회사도 그런 상황이었지만 더 잘한 회사들도 있어요. 그거는 이제 그 회사들이 대처를 더 잘했다고 보는 게 맞고,
그래서 아무튼 뭐 그런 부분에 영업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사실은 조금은 더 개선이 되길 당연히 바라죠. 그런 바라는 부분이 있지만 어쨌든 그래도 기술력이 좋다라는 거를 알렸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없던 유통 라인이 생겼습니다. 그러면은 이제부터 다른 시약이라든지 뭐 이 키트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왔을 때 분명 그게 도움이 될 거거든요. 도움이 안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다 한번 주말이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한번 이 수젠텍이라는 회사를 한번 또 곰곰이 한번 고민을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시면 될 것 같아요. 워낙 뭐 지금 주가는 좀 많이 좋지 않은 상황이지만 뭐 막 그래요. 제가 뭐 데브 시스터즈도 뭐 방송이나 이런 걸로도 이제 막 이제 하다 보니까 좀 찾아보고 많이 했는데 그 정말 다 죽어가던 회사도 쿠키런 하나로 주가가 단기간에 3달 만에 16배가 올랐습니다. 그런 게 게임주도 그렇게 올라요. 물론 실적이 뒷받침되고 뭐 이제 하반기에 또 신작 게임들 라인업이 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뭐 그런 모멘텀이 받을 수가 있지만 정말 주식이라는 거는 이렇게 모멘텀이 터져 나오고 그걸로 이제 실적이 가시화가 되고 턴어라운드 되고 기대가 되고 이 회사가 신뢰를 받으면 주가가 어마어마하게 올라갈 수 있는 게 또 주가의 주식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물론 이런 이벤트들이 다 오픈이 됐을 때 얼마만큼의 주가가 될지는 사실 열어봐야 알죠. 그건 이제 투자자들의 마음도 많이 이제 좀 집중이 돼야 되기 때문에 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이벤트들 남아 있고 코로나가 어쨌든 뭐 확산되라고 막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팩트적으로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 상황으로 보셨을 때 과연 이 진단키트 업황이 끝났냐? 라고 그냥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보세요. 근데 그렇게 해보셨을 때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마 여러분들에서는 코로나가 70만인데 끝났나? 라는 거에는 제가 봤을 때는 회의적인 답변이 당연히 나오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는 여러분들도 한번 이 상황에 대해서 고민을 한번 해봐 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만 단기적인 흐름들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좀 좀 아쉽기는 하지만 일단은 뭐 그런 이벤트들 주총 이슈들 그런 것들이 좀 있으니까 좀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아쉽지만 그래도 우리는 시간을 또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주식은 어쨌든 시간을 이제 투자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 이슈가 나올 때까지는 그래도 조금 답답하시지만 일단 그거까지 각자의 투자 포인트들 잘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늘 수젠텍 좀 마무리 좀 지어 보도록 하겠고요.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멤버십 가입 많이 부탁드리겠고요. 이 영상이 좀 투자하고 계신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